없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배려하고 또 존중하고 사랑하라. 이 세 가지만 잘하면 다 100점짜리 가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구겨진 양복만 입고 다녔던 만수라는 사람이 같은 동료인데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도 늘 양복이 줄이 바지 줄이 항상 깨끗하게 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만수가 철수에게 물었습니다. 철수한테, 야 철수야, 야 너 도대체 너는 결혼한 지 1년이 됐는데 또 여전히 그렇게 양복을 어떻게 다리길래 그렇게 양복 줄이 그렇게 빳빳하냐? 그러니까 철수가 뭐라 그러냐면, 야 만수야, 너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와이프가 결혼 첫날부터 나한테 가르쳐 준 일이 있어. 바로 양복 다리는 일이야. 오늘도 내가 내 양복 내가 다려 입고 왔다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만 봐서 몰라요. 정말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죠? 부부는 어떻습니까? 정말 살아봐야 합니다. 어떤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와 1년 반을 연애를 하고, 그리고 이 정도 여자라면 내가 결혼을 해도 되겠다, 프로포즈를 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는 1년 반을 사귀면서 정말 영자 씨에게 내가 마음을 뺏겼습니다. 정말 나를 존경해주고 나를 절대 배신하지 않을 여자, 나를 완전히 신뢰해주고 나를 완전히 믿어줄 여자를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난 당신에게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녀는 뜻밖에도 아주 흔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뭘 어려워요? 알았어요. 여자가 응답에 남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빙긋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날 그렇게 못 믿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강아지 한 마리 못 사주겠냐? 당신의 그 요구를 완벽하게 소화해 줄 여자가 어디 있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강아지 얘기를 다 꺼내더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절대 신뢰해 줄 수 있어요? 누가 날 존경해 주고 누가 완전히 나를 신뢰해 주겠습니까? 그런 파트너를 누가 만날 수 있나요? 여러분, 사람들이 강아지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죠. 왜 개를 좋아하겠어요? 배신하지 않아요.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줘.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줘요. 제가 유튜브 어느 날 보니까 하루 만에 왔을 때와 주인이 출장 갔다가 3일 만에 왔을 때와 출장 갔다가 일주일 만에 왔을 때 이 뛰는 높이가 다르더라고요. 하루 만에 왔을 때는요 그냥 반기는 듯이 해요. 3일 만에 왔을 때는요 막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근데 일주일 만에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머리 끝에까지 막 뛰어 올라와요. 야, 개는 그 맛에 키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가 얼마나, 우리 정말 솔직히 집에 갈 때 부인이 반겨주듭니까? 남편이 반겨주든가요? 그냥 왔어요? 그걸로 끝이잖아요. 개들은 안 그래요. 얼마나 막 그냥 뛰어오르고, 야,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는 맛이 있어요. 개들 때문에 살아갈 맛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그 개를 그렇게 좋아하나 봐요. 어제도 제가 반월저수지 한 바퀴 돌고 왔어요. 만보 운동을 딱 하고 왔는데, 야, 개가, 제가 이렇게 코스를 도는데 개 구경 많이 했습니다. 한 번 10마리 이상을 봤어요. 개들이 그렇게 다 개를 산책시키려고 주인들이 개를 다 모시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 이상적인 남자가 누구일까요? 네? 세상에 이상적인 여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밥 안 먹고 하루 버티기. 네? 교회 안에서 금식을 해도 하루 금식 해봐요. 아침 금식은 그냥 뭐 쉽게 할 수 있지만 하루 온종일 금식 쉽지 않습니다.
또 사흘 연속 삼겹살 먹기. 아무리 삼겹살이 좋아도 하루 3끼 3일을 삼겹살을 여러분 줘서 먹으라고 해보세요. 쉬운가? 쉽지 않아요. 또 여자가 옷가게 쇼윈도 앞을 그냥 지나가기 쉽지 않아요. 남자가 마누라 말 잘 듣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다 자기 고집이 있고 주관이 있고 그래서 여자 말을 참고는 해요. 근데 여자 말을 100% 다 듣지는 못해요. 또 여자들은요, 너무 또 세밀한 것까지 막 짚고 들어가기 때문에 남자가 그 세밀한 것까지 다 들어주려고 그러면은 내가 죽어야 돼.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 여자 말을 못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듣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인들 존경하기 어렵습니다. 노래방 가서 노래 안 하기 어려워요. 여자 셋이서 1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지내기 어려워요. 리모컨 없이 TV 돌리기, 채널 돌리기 어렵습니다. 주식으로 돈 벌기 아주 어려워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 이번에 99.34%가 폭락해서 1억짜리가 거의 그냥 100만 원짜리가 만 원도 안 되고 100만 원짜리가 10원으로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네? 야, 그러니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사람은 2%도 안 됩니다. 2%. 네? 2% 금융감독원에서 통계를 낸 거 보면 주식으로 돈 벌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장기 투자나 단기 투자나 마찬가지예요. 주식은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게 제가 봐선 정답일 것 같아요. 주식으로 돈 버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올라갔다 내려와 널뛰기를 얼마나 하는지 정신 못 차려요. 거기에다가 혼을 뺏기고 재산만 잃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냥 멘탈이 붕괴돼요. 주식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아예 상종을 안 하는 게 제가 봐선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람이 살면서 어려운 게 뭐냐? 여자가 남자와 같이 살면서 그 남자 비유 맞추는 거, 그 기분 맞춰주는 거 쉽지 않아요. 남자가 여자 비유 맞추는 거 쉽지 않아요. 여자의 요구 다 들어주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죠.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그가 위대한 철학자로서도 유명하지만 그 소크라테스 못지않게 그의 부인이 악처로 유명합니다. 악처로 유명해요. 한 번은 소크라테스가 손님을 모시고 집에 왔는데 예전에는 스마트폰도 없잖아요. 전화도 없으니까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청소도 안 해놨어요. 대접할 음식도 없는데 갑자기 남편이 손님 데리고 등장하니까 이 당황한 부인이 막 버럭버럭 소리를 막 지릅니다. 버럭버럭 막 소리를 지르고 여보 저 사람들 귀중한 손님이야. 제발 좀 입 좀 다물어. 그래도 그치질 않아요. 그러더니 옆에 있던 물동이 하나를 갑자기 집어들더니 소크라테스 머리 위로 그냥 쏟아 부어버립니다. 온몸이 싹 젖어버린 거예요. 이 꼴을 보고 아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손님들이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 저런 여자하고 어떻게 삽니까? 이 정도가 되면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천둥이 치면, 따라해 봅시다. 천둥이 치면 비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천둥이 치면 비가 오는 것 당연한 것이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을 했는 줄 아세요? 자, 비가 오면, 따라해 봅시다. 비가 오면 날은 곧 개이지 않겠소? 야, 이게 소크라테스 말이 참,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 프로나 될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특별히 한국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면은 좀 이런 여유가 좀 필요합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10%만 마음의 여유를 가져도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순조로울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고든 코트맨이라는 박사가 행복한 부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행복한 부부는요, 누구나 다 위험 요소를 안고 살지만 행복한 부부는 절대 상대를 비난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절대 모욕적인 말을 하지 않는데요. 행복한 부부는 절대 상대에게 자기 변호를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절대 도피하지 않는답니다. 문제와 맞닥뜨려서 대화를 해서 풀려고 하지, 그냥 문고리 잠그고 그냥 잠적해버리고 잠수하고 이러지 않는데요. 그냥 맞닥뜨려서 도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부부들이 사실 대화에 단절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부부도 예외가 아닌데, 미국 부부가요, 하루에 딱 8분을 대화한대요. 8분.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 내가 아내와 남편과 얼마나 대화했는가 한번 시간적으로 한번 재보세요. 미국 부부가 딱 8분이에요. 네, 8분. 한국 부부는 제가 봐서 8분 이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뭐 진실한 마음의 감정의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라 가십거리라고 아시죠? 이 가십이라는 말이 미국 말이에요. 가십이라는 것은 소문, 입소문, 그 다음에 험담을 얘기합니다. 예? 정말 뒷방아 찢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자, 부부가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우리 대화의 기술이 부족하고, 저도 우리 부모로부터 부부가 대화하는 거를 별로 못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제 인격과 제 삶 속에 가장 큰 결격 사항이 뭐냐? 소통의 부재. 제가 당회를 인도하고 노회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제게 제일 큰 단점이 이게 소통의 부재. 소통이 제가 부족해요. 저희 집사람하고도 그렇게 소통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두 분이서 이렇게 쏙닥쏙닥 얘기하시고 대화 나누는 것을 보고 자라질 않았어요. 그게 저한테 가장 큰 결격 사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그거를 부족한 걸 알고 제가 늘 조심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는 전화 통화도 자주 하고, 또 이렇게 할 말이 있으면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차에서 대화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제일 부족한 게 이 대화, 소통의 부재가 아직도 저에게 부족한 부분입니다. 대화라는 것은 한국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따라해 봅시다. 대놓고 화내는 것. 이게 대화예요. 한국적인 상황에서 얘기하면 대화가 뭐냐? 대놓고 화내는 거. 대놓고 화내는 거. 이게 대화라는 거죠.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 야, 대화가 뭐가 이렇게 도대체 어려울까?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 야, 이걸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여야가 나눠져서 싸우는 것이 알고 보면 다 대화가 부재한 가정에서 다 보고 자란 것이, 대화 없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냥 만나면 싸우게 되고, 만나면 으르렁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그 사람들이 외계인도 아니에요. 다 한국 가정에서 다 배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볼썽사납죠. TV에서 늘 여야가 으르렁 되는 건 볼썽사납지만 우리 가정에서 그런 인물들을 배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 문화가 바뀌려면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내 자녀하고 대화하고 부부끼리 대화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럼 앞으로 50년 후에는 그 볼썽사나운 여야와의 대립하고 으르렁대는 그 모습 여러분 그때 가서 안 보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애쓰지 않는다면 그 모습 그대로 계속 갈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남자의 인식 체계와 여자의 인식 체계가 달라요. 관심사가 달라요.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태어나는 거 보세요. 아이들, 여자아이, 남자아이, 제가 어린날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서
장난감점에 가서 장난감 사줬거든요. 남자애들은 다 카드놀이나 아니면 자동차 그런 걸 골라요. 근데 여자애들은요, 인형 골라요. 인형 고르고 요리하는 거 인형들 고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주 본질적으로 달라요. 본질적으로. 네? 우리 신웅이 둘째 아이가 이제 세은이라고 태어나서 이제 100일이 좀 지났거든요. 걔가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근데 우리 외손녀 서영이는 걔가 예뻐서 걔 곁을 떠나질 못해. 너무 예쁘니까. 남자애들은 그 여자애한테 관심이 없어. 여러분, 유전인자 속에서 근본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달라요. 관심사가 달라요. 노는 게 달라요.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요. 아니, 부부라고 예외이겠어요? 부부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차이는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식성도 달라요. 남자들은 고기만 좋아해. 생선, 육고기 다 닭고기든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다 고기 좋아해. 여자들은 나물 반찬 좋아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나물 반찬 올라오면 아예 손도 안 대요. 미안하지만. 근데 우리 집 사람은 나물 반찬만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맛있을 때 저는 맛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맛있을 때는 우리 집 사람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부가 한 지붕, 한 테이블에서 서로 맞춰 산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늘 정말 평행선이에요. 기차의 레일이 합쳐질 수 없듯이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요, 죽을 때까지 평행선입니다. 절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합일점을 찾아낼 수 있고, 거기서 서로 동의하면서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답이 뭘까요? 부부 갈등과 대립의 답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답이에요. 서로 사랑하면 허물도 다 덮어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원수가 됩니다. 하나도 같은 게 없으니까 사랑이 식어지면 부부관계는요, 원수로 돌변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가정을 왜 이렇게 서로 다르게, 다른 사람이 만나서, 저는 우리 집에 들어오면 시끄러운 소음을 싫어하니까 문을 다 닫아버려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문을 다 활짝활짝 열어놔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달라. 저는요, 올빼미 체질이에요. 밤에 잠이 안 와. 근데 우리 집 사람은 밤 10시가 되면 꼭 자야 돼. 이 달라요. 달라. 모든 게 달라.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돈 쓰는 거 다르죠. 음식 좋아하는 기호가 다르죠. 모든 게 다 달라요. 저는 우리 자녀들 교육도 좀 박리명이에요. 그냥 알아서 크게 놔두는 편인데 우리 집사람도 안 그렇거든요. 그러나 사랑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부부로 맺어주셨다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다 참고 노력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40년을 살아온 거죠. 헤어지지 않고 40년을 살아온 거죠.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정신분석학자는 사랑의 예술이란 책에서 사랑에 관해 현대인들이 가장 큰 착각을 하고 있다. 그 착각은 뭐냐? 사랑은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도 노력을 해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고, 사랑도 끝없이 수고를 해야지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스타가 되려면 부단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세계 피겨 여왕 김연아를 보세요. 김연아의 별명이 연습벌레였습니다. 연습벌레. 빙판에서 수없이 엉덩방아를 찍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끝없이 피나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김연아가 될 수 있었습니다. 피겨 여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독일의 최고의 무용수 슈투트가르트의
그 수성 무용수였던 강수진 양을 보세요. 그 발이 한번 사진이 발사진, 토 슈즈를 벗고 찍은 발사진이 한번 인터넷에 올라온 적이 있는데, 흉측해서 볼 수가 없어요. 온 몸의 체중을 그 발에다가 실었기 때문에 이 발레 슈즈를 신고 그 발레하면서 모든 체중을 실었기 때문에 이 발들이요, 다 막 부어오른 발처럼 막 아주 그냥 뭉뚱그러졌어요. 일그러졌어요. 여러분, 겉모습은 아름답지만 발레하기 위해서, 스타의 반열이 오르기 위해서는요, 아름다움이 깨져가는 것도 참아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의 월드 클래스 선수인 손흥민 보세요.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습니다. 아버지의 지도 감독하에 무려 20년 넘게 축구의 훈련을 받은 손흥민. 그래서 거기에 월드 클래스 선수 하나가 만들어진 것이고, 아버지 그 손웅전 씨의 얘기에 의하면 정말 월드 클래스 선수를 만들려면 최소가 15년이랍니다. 15년, 17년이 걸려야 월드 클래스 선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170억을 들여서 저 강원도에다가 축구학교 세운 거 아시죠? 축구학교 세웠습니다. 특수학교 세워서 축구 인재들을 가르쳐요. 네? 왜냐? 축구가 하루아침에 좋은 선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가정, 좋은 부부, 좋은 행복이 노력 없이, 수고 없이, 훈련 없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더 노력해야 돼요. 더 훈련해야 됩니다. 더 참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한 사랑, 그래야 더 깊은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한 이혼녀가 종교 차이 때문에 이혼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은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신같이 모시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자의 입장을 보면 남편이 신은 무슨 신이야, 니까짓 게, 그러면서 그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혼했다는 거죠. 여자는 남자가 결혼하면 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합니다. 남자는 여자가 결혼 후에도 변치 않을 것으로 착각한다고 합니다. 이 기대와 착각이 어긋나니 부부싸움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부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영원히 결혼 생활을 유지해 갈 것처럼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결혼 서약을 했지만, 그런데 이혼율은 증가하고 있어요. 황혼 이혼율조차, 60대 이후 부부의 황혼 이혼율조차 증가하고 있고, 예수 믿는 가정들조차 예외가 아닙니다. 아내의 성격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 버클리 대학 심리학 조교수 리앤 블로흐 박사팀이 1989년부터 부부 156쌍을 관찰한 결과, 부부싸움을 한 후에 빨리 화를 가라앉히는 그 부인에 의해서 가정은 유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화를 가라앉히면은 그 가정은 백년해로를 할 수 있지만, 빨리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그 화가 보름이 가고 한 달이 가면 이 가정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결혼 생활의 만족도에 대해서, 그것이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아내의 성격이 결정적 변수가 된다고 합니다. 남편은 고를 잘 내요. 화를 잘 내고, 그리고 혈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어려운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보세요. 남자가 잘 삐집니까? 여자가 잘 삐집니까? 네? 남자가 잘 삐져요? 여자가 잘 삐져요? 남자가 잘 삐져요. 일반적으로. 남자가 잘 삐져요. 저도 우리 집에 보면 제가 잘 삐져요, 제가.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진짜 성격이 좋아요.
우리 집사람이 그 제 성격 다 받아내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까지 살아온 거지, 같이 싸우고 으르렁 됐으면요 아마 10번쯤 이혼했을 거예요. 10번쯤.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 정말 그런 면에서 제가 존경합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마음이 넓질 못해요. 저희 집사람이 다 참아내고, 다 우리 집사람 성격이 좋아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지,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똑같은 성격이었다면 벌써 깨져도 10번은 더 깨졌어요. 여러분 가정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정은 제가 잘 삐집니다. 제가. 여러분, 남자가 삐져도, 여자분들만 대답 같이 한번 얘기해보면, 남자가 삐져도 내가 참자. 그게 가정을 지키는 길이에요. 남자가 삐져도 여러분이 참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같이 삐지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대책 없어요. 같이 삐지면. 예? 대책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 사람은 세계 링을 갖게 된다고 하잖아요. 인게이먼링이라는 것은 약혼 반지입니다. 네? 인게이먼링. 웨딩링은 뭐예요? 웨딩링은 결혼 반지예요. 거기에 또 하나의 링이 있어요. 그게 서퍼링. 서퍼링은 뭡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자, 약혼 반지 링을 낍니다. 결혼 반지 링을 껴요. 거기에 또 하나의 반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반지가 있어요. 서퍼링. 고난의 반지입니다. 여러분이 총각처녀 때 느끼지 않았던 불면, 총각처녀 때 겪어보지 않았던 정신적 고뇌, 여러분 다 그게 결혼 이후에 겪은 것들일 거예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속상했던 일들, 이게 뭐예요? 서퍼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서퍼링을 여러분 끼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반지, 결혼을 통해서 세 개의 반지를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 서퍼링은 눈에도 안 보이는 고난의 반지, 정신적, 육체적 고통, 마음의 괴로움. 여러분, 이 서퍼링을 우리가 달고 사는 것이, 이게 부부 생활인 것입니다. 부부의 시각과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은퇴 후 부부의 간병 문제에 대해서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에서 2013년 3월 5일에 발간한 은퇴 리포트에서 서울 수도권 거주 30대 40대 부부 400쌍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부모의 간병, 부모가 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남편의 응답자 52%는 직접 우리 집에 모시자였습니다. 그런데 여자 아내의 74%는 타인에게 맡기든지 요양기관에 맡기자는 응답이었어요. 그리고 부모에 대한 재정 지원, 남자는 매달마다 10만 원, 20만 원이든 용돈 드리자요. 여자 입장은 뭐예요? 아내의 입장은 40%가 명절이나 경조사 때만 드리자는 거예요. 생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노후 주거 계획에 대해서 부부가요, 완전 50대 50이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남편은 서울 대도시를 벗어나 다 전원주택에서 살자는 거예요. 근데 아내들은 문화와 편의시설, 뭐 은행 가깝고 병원 가깝고 편의점 가깝고 시장 가깝고, 여기서 살자는 여자들이 대부분이에요. 부부가 하루의 절반 이상 6시간, 10시간을 함께 보내는 데에 대해서 남편은 56%가 찬성, 여자는 72%가 반대. 남편은요, 부인하고 같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부인들은요, 남편하고 같이 있는 거를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밥 차려내라, 리모컨 어디 있냐, 물 떠와라, 여보 과일 좀 깎아줘. 야, 시키는 게 너무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도요, 소파에 딱 앉아 TV 보면서 여보 뭐 갖다 줘, 뭐 갖다 줘. 어느 날 제가, 내가 너무 심하다. 요즘은요, 다 제가 다 해요. 설거지 제가 하고, 방 청소 제가 하고, 화장실 청소 제가 하고, 내 밥 차려 먹는 거 제가 하고, 다 제가 합니다. 왜냐? 아니, 우리 집사람이 편해야, 좀 덜 시달려야 오래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년이라도 더 같이 오래 살려면 부인이 좀 덜 시달리고 덜 피곤해야 그게 나를 위한 거지 부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편하게 해주는 게 사실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 아내 시달리게 하고 피곤해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면 아내가 먼저 죽어서 나한테 좋은 일이 뭐 있어요? 내가 좋을 일이 뭐 있냐고요. 아내가 오래 살아야 나도 오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편하게 해주고 아내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는 것이 남자의 길이라 믿습니다. 남자들만 한번 안문해 보세요. 믿습니까? 네, 대답이 시원치 않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으로 동의하신다면 여러분에게도 실천이 따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달라요. 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셔야 되고, 이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돼요. 누군가는 한 발자국씩 물러서야 됩니다.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하는 거, 의견이 다르다고 끝까지 맞서서 싸우면 결국 황혼 이혼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가 오래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부부 싸움을 할 때 이기는 사람이 먼저 죽는데요. 네, 미안한 얘기지만 이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 부부 싸움에서 이긴들 그 승리가 예, 기뻐할 승리입니까? 아니, 부부가 한 몸인데 내가 이겼다고 해도 부인은 패배자가 돼 있고, 내가 이겼다고 해도 남편이 패배자로 저렇게 방문 닫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으면 그게 나한테 승리적 기분이 느끼게 되냐 이거죠. 부부간에는 이기는 게 없어요. 네? 없는 것입니다. 쥐가 평균 600일을 사는 동물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쥐, 좀 징그럽지만 그 쥐를요, 매일 쓰다듬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600일 사는 쥐가 900일을 산대요. 네? 600일 사는 쥐가 900일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은 동물의 수명까지도 연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사랑하면 오래 살아요. 그러나 서로 미워하면 피 속에 아드레날린이라는 독소가 솟구쳐 올라서 일찍 죽는 것입니다. 도끼를 품고 있을 때 그 내쉬는 숨을 조사해 보면 거기에 독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할 때 그 내쉬는 숨을 조사해 보면 그 숨이 아주 맑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는 남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마음의 부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사랑받아야 되고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사랑하도록 만드셨잖아요. 부부는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남자들은요, 본래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강하게 보이지만 내면이 약합니다. 잘 부셔져요. 무너져요. 여자들은요, 남자 갈비뼈, 본 차이나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약해 보이지만 여자들은 더 강합니다. 남편이 먼저, 여자가 먼저 딱 죽었을 때 여자들은 그 슬픔을 넉넉히 이겨요. 그 절망을 넉넉히 이기고 거뜬히 살아갑니다. 근데 여자가 먼저 가잖아요. 부인이 먼저 가보세요. 그러면 남자는 딱 두 종류가 생깁니다. 빨리 세장가 되는 사람. 두 번째는 아예 폐인이 돼요. 술에 중독되고 노숙자가 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 남자를 지켜줬는데 여자가 먼저 가버리면 남자는 날개가 그냥 팍 꺾여버려요. 날개가 팍 꺾여버립니다. 외로움도 더 잘 타고 고독감도 더 느끼는 게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라도 더 오래 살려면 남자들이 여자한테 잘해드려야 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좋은 남자와 나쁜 남자,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남편은요, 나는 이 집의 머슴이다 생각하고 살아요. 나는 이 집의 머슴이다. 근데 나쁜 남자는 나는 이 집의 왕이다 이러고 삽니다. 권위의식에 꽉 차가지고 뭐든지 다 명령하고 시키고 다 내 종 부리듯이 그렇게 사는 사람, 이 나쁜 남자예요. 좋은 남편은요, 아내가 차려놓은 밥상 앞에서 절대 불평하지 않아요.
언제나 맛있게 먹어요. 나쁜 남편은요, 뭘 차려줘도 짜니 싱거우니 왜 똑같은 반찬이 또 올라왔니? 야, 참 힘들어요. 좋은 남편은 아내가 가사 노동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시간을 갖도록 배려해 줘요. 나쁜 남편은 아내가 모든 시간을 항상 나와 아이들과 함께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남편은 자신의 아내를 다른 여자와 비교하지 않아요. 근데 나쁜 남편은 다른 여자와 자기 아내를 비교해요. 야, 너 왜 이렇게 살쪘어? 저 여자 좀 봐. 옆집 여자 좀 봐. 니네 동창 누구 좀 봐. 이러고 있어요. 좋은 남편은 아내의 사소한 일에도 칭찬하지만 나쁜 남편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칭찬하지 않아요. 좋은 남편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합니다. 나쁜 남편은 아내가 늙었다고 주름 많아졌다고 구박합니다. 살쪘다고 구박합니다. 얼굴 미워졌다고 구박해요.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다고 말할 때마다 구박해요. 여러분, 우린 좋은 남편이 돼야 합니다. 좋은 남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아내가 있고요, 나쁜 아내가 있어요. 좋은 아내는 천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쁜 아내는 내가 천사라고 믿어요. 좋은 아내는 조그마한 선물을 받고도 기뻐하지만 나쁜 아내는 뭘 남편이 사줘도 불평합니다. 좋은 아내는 남편에게 새로 나온 양복을 사주면서 남편이 입고 다니는 양복을 보고 그 남편을 보고 기뻐하지만 나쁜 아내는 남편이 새로 양복을 사 입는다고 하면 남편을 의심하며 애인 생겼다고 다그칩니다. 좋은 아내는 남편이 주말에 늦게까지 자고 있으면 더 잘하고 조용히 설거지도 안 하고 기다려줘요. 그러나 나쁜 아내는 남편이 자기보다 5분만 더 자는 것도 보지 못하고 눈 뜨고 보지 못하고 옆구리를 찔러 깨웁니다. 좋은 아내는 남편이 방귀를 끼면 야, 소화 잘 된다고 웃는데 나쁜 아내는 뭘 혼자 나 몰래 좋은 거 먹었냐고 윽박질러요. 그런 여자 없겠죠? 여러분, 좋은 아내는 남편이 아프면 전복수 쏘다가 대접합니다. 나쁜 아내는 남편이 아프려면 혼자 조용히 아프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좋은 아내는요, 결혼 당시의 마음과 모습을 유지하려고 자기 관리에 힘써요. 그러나 나쁜 아내는 젊은 시절 다 잊어버리고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편한 대로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가정, 좋은 화목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인터넷상에서 한 여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읽게 됐는데요. 그녀에게는 어려운 형편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혼인신고는 했지만 12년 동안 함께 살아가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간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됐어요. 수술 시기도 이미 지났고 얼마 동안 집에서 요양하다가 한 달여 만에 다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피똥을 싸니까 어쩔 수 없었죠. 3주 후쯤에 병원에서 그녀가 일하는 식당으로 전화가 왔어요. 환자께서 이제 생명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퇴원하라는 연락을 받게 된 겁니다. 그녀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남편이 죽어가는데 남편을 기쁘게 해줄 마지막 선물이 뭘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가끔 우리 결혼식 올리지 않았지, 그런 말을 되뇌이곤 한 것을 기억하면서 빨리 남편과 마지막 결혼식을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녀는 결혼식이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남편에게 얘기하고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남편의 직장 동료, 택시 운전 기사들이 하객으로 왔어요. 운수회사 사장이 주례를 맡아서 이틀 만에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결혼식은 눈물바다가 됐어요. 정말 앙상하게 피골이 상접한 말기 암 환자, 휠체어에 앉아서
결혼식을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38시간 만에 남편이 숨을 거둬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기쁘게 하고 싶었던 그녀의 선물은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마음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내가 상대를 사랑하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창의적인 생각으로 정말 일을 만들어서 상대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손주를 사랑해 보세요. 뭐든지 해 먹이려고 그러고 뭐든지 사주려고 그러고 어디든지 같이 가주려고. 이게 진심 어린 사랑은요, 마음의 이 동기, 에너지가 충만해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마음이 움직여지질 않죠. 여러분, 정말 아직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사랑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훈련받는 것을 게을리하지는 않으셨나요? 사랑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고 수고하고 더 훈련을 받아야 되고 더 그 사랑을 다듬으려는 그런 수고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품어주고 내가 사랑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 은총으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부관계 속에도 이런 따스한 사랑이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